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위쳐가 드라마로 나왔대요, 넷플릭스에서. 원래는 소설이 원작인데 네. 게임으로 발매가 되고 게임이 훨씬 더 유명해졌죠. 괴물들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큐버스라든가 악령이라던가 주인공 이 위쳐라는 애가 이제 그런 애들 때려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났냐 이런 설정 같은 것도 굉장히 세세해가지고 네. 원래는 그런 괴물들이 사는 세계가 있었고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있었는데 이 우주가 뭔가 서로 오버랩이 됐다 막 이런 설정이거든요. 그런 설정들도 굉장히 자세해가지고 설정 같은 거 파헤치시는 분들이 만약 소설을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는 좀 네. 평가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듣기로는 너무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 너무 그리고 설명충이 너무 좀 있다. 왜냐면은 이게 처음 보는 분들은 세계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판타지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게 이런 세계관을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을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5700년 전 네. 북유럽 여성의 씹던 껌을 네. 분석해서 복원해서, 네, DNA 정보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여성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복원하는 데 성공을 했다. 나는 기사입니다. 네. 사람의 네. DNA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껌에 무수히 많은 동물의 DNA가 다 나와가지고 뭘 먹었는지 먹었던 어떤 생활을 거. 살았는지까지 이제 알 수가 있었다. 네. 라는 여기 보면 치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껌을 씹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문명의 척도 같은 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걷는단가 하는 이제 여행기를 보고 있는데 한 20년, 10년 전에 터키 시골을 걸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매번 이제 묘사를 하는 게 여기 사람들은 이가 다 썩어가지고 빠져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대에 와서도 시골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치아 관리를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치아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된 게 의외로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서 우리도 미래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더럽게 살고 있을 수도. 이세돌과 한돌. 그러니까 은퇴를 했죠. 네. 마지막 은퇴 경기로 이제 한돌이라는 한국 바둑 AI와 경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1승 2패로 원래는 젖바둑을 두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 이겨서 네. 그냥 젖바둑 말고 주는 거 없이 네. 했는데 이제 두 판 다 졌다. 근데 이제 네. 이세돌 선수 말로는 아직 한돌의 인공지능이 그렇게 뭐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이제 그 알파고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둑 AI 특히 개발하는 게 좀 붐 같은 게 됐는데 중국의 애도 있고 이제 미국의 알파고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한돌이 지금 세계 3위래요. 한돌이 세계 그 바둑 AI 등수 중엔 3위인데 1, 2위에는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위가 아마 중국 거인 것 같고 근데 진짜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쵸. 바둑은 그 컴퓨터는 이걸 절대 못할 것이다 라는 좀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큐브도 인공지능이 큐브를 풀 수 있거든요. 네. 큐브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기계가 이제 기계 손으로 풀거든요. AI 기록이 0. 몇 초 이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 인간의 기록이 뭐 제가 알기로는 8초인가 그런데 훨씬 빠릅니다. 기계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규칙이 많다는 거예요. 기계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얘네들은 경우의 수를 분석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패턴을 분석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거를 훨씬 잘한다라는 거는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패턴이 훨씬 더 많이 숨어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DNA 같은 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잖아요. DNA 염기 서열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 다 데이터를 다 때려 박아가지고 뭐 어떤 형질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처에서 선정한 2020년에 눈여겨볼 만한 과학 이벤트. 화성에 우리가 갈 것이다. 마스 2020 로버를
빅데이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빅데이터 얘기도 있고 합성 효모가 나올 것 같다고,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뭐 이슈가 있겠죠. 휴마이스가 온다라고 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배아를 대리모 동물에게 이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공상님이 말했던 ROM이 생각나네요. 하이브리드 된 네. 그런 네. 인간인데 인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의 유전자부터 해가지고 배아 때부터 다시 이제 전부 다 컨스트럭트를 하는 모기 얘기도 있네요. 네,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기는 그런 모기나 뭐 이런 거를 퇴치하기 위한 뭐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대요. 아, 그래요? 네,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는 게 모기라고 이제 합니다. 저도 뭐 예전에 뭐 기부할 때 보면은 모기장을 뭐 아프리카에 보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약보다 네. 모기장을 많이 쓰자 이렇게 좀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DDT 막 이런 거 뿌리고 그랬는데